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5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첫 번째 비문학 지문 1번부터 6번까지로 구성된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본문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 먼저 통해서 소재 잡아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존재 이런 표현들이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타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공통적인 표현으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존재, 타자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타자라고 하는 건 나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을 타자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뭔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인 것 같긴 해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뭐 공통적으로 나와요? 사르트르 나오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사람의 이름 나왔고 비문학에서 우리 제시되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학자 나왔으니까 그 학자의 견해, 관점, 입장 이런 거 잡는 게 잡으면서 그 견해, 입장, 관점 이런 것들 잡으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해당 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의 견해, 관점, 입장인데 그 학자의 무엇에 대한 견해, 관점일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존재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 소재라고 일단 잡아볼 수 있어요. 또는 타자. 자,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학자가 존재 혹은 타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 견해와 관점, 입장 이런 것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자의 견해, 사르트르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 거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역은 어쩌고저쩌고, 니은은 어쩌고저쩌고를 의미한다. 기역은 어쩌지만 니은은 어떻다라고 해서 기역과 니은을 대조하고 있고요. 기역은 의식이 없지만 역시 하지만 역접어 그래서 대조 니은은 어쩌고다. 기역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니은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역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 나감에 있어서 그 기역과 니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을 비교, 대조 해가면서 읽어 나가는 그 독해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기 박스에는 카뮤이라고 하는 학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글에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와 관점, 입장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르트르의 견해와 이 카뮤의 견해를 보기 박스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뮤의 견해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고 역시 그런 독해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택 지문에서 사르트르는 카뮤와 달리 두 학자 간의 견해상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죠. 사르트르의 나는 이렇지만 카뮤는 이렇게 고독을 느낄 수 없다. 대조하고 있고요. 두 학자의 견해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문 윗글을 통해서 사르트르의 견해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기 박스를 읽어 나가면서 까미라고 하는 학자와 그 견해 관점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 나가는 그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5번 문제는 보기 박스에서 사르트르는 이러한 책에서 자, 사르트르의 책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견해가 잘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르트르의 견해에 대해서 역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기 박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소문자 A 본문에 쓰인 넘어지다, 넘어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서 문맥상 가장 가까운 유사한 의미로서 쓰인 거 잡아봐야겠네요. 그럼 넘어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넘어서다 보통 목적어를 취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같은 성질의 목적어가 사용된 문장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르트르는 첫 번째 문단부터 사르트르의 견해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존재와 무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존재의 영역을 사물, 나, 타자라는 셋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자, 사르트르가 결국 이 책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존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르트르가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그리고 그러한 입장,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존재 중에서 존재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지어서 존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그래서 구분의 논지전개 방식이 일단 사용되었고요. 사르트르는 존재 영역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눈 존재 영역을 의식의 유무에 따라 인간과 사물로 먼저 나누고 의식이 있는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구분했다. 자, 앞에서 존재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했는데 그 구분을 어떠한 단계, 한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존재 영역을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둘로 나눴어요. 인간과 사물로 존재의 영역을 둘로 나누었어요. 의식의 유무에 따라 무엇을? 존재의 영역을. 자, 사르트르의 존재 영역 나눔이에요. 근데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존재 영역을 인간과 사물 둘로 먼저 나누고 그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구분했다. 그래서 인간을 나와 타자로 구분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존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 타자, 그리고 사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이거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사물, 나, 타자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땐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사물과 인간으로 구분했고요. 그 인간을 나와 타자로 구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의 영역을 구분을 했는데 사르트르는 타자, 자, 그 중에서 존재의 영역 중에서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사르트르의 타자에 대한 견해, 타자에 대해서 주장한 바를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존재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그 존재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중에 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타자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 영역의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타자에 대한 견해예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타자라고 하는 존재를. 사르트르는 왜 그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그 지옥이라고 표현한 타자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음을 제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즉 사르트르가 타자 지옥이라고 표현한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한 타자를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르트르의 견해, 그러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사르트르의 존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 이 문단에서부터 제시되는 내용은 바로 뭘 먼저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존재론, 사르트르가 존재에 대해서,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존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르트르의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트르의 존재론을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르트르가 왜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한 타자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봤을까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나오겠죠. 무엇과 관련지어서? 바로 사르트르의 존재론과 관련지어서. 카메라가 멈췄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띄워놓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사르트르의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사르트르는 존재의 영역을 직자 존재와 대자 존재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생각했다. 자, 존재의 영역을 이 두 가지 직자 존재, 대자 존재 그리고 이 기역 니은은 비교, 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대상이었죠. 자, 일단 존재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직자 존재, 즉 기역은 직자 존재는 타자로 인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다. 즉, 같은 말 재진술, 직자 존재는 돌멩이 같은 사물로 의식이 없으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으며 긍정, 부정을 판단하거나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이거 오탈자예요. 띄어쓰기. 자, 타자로 인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타자로 인해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타자로 인해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 던질 수 없고 긍정, 부정 판단,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직자 존재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자 존재, 다른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고정적인 특성, 직자 존재에 대한 특성 설명이었어요.
반면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요. 대자 존재 니은. 그러니까 기억 앞에서 기억에 대한 특성들을 얘기했어요. 직자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반면 대조를 나타내는 표지어가 사용됐으니까 앞에 나왔던 직자 존재의 특성 그러한 특성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대자 존재일 거예요. 대자 존재는 고정될 수 없는 존재. 자, 고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고정될 수 없다. 그러한 존재로서 계속 변화하고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 자, 직자 존재가 타자로 인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결국 앞에서 세 가지 존재 영역으로 나눴던 사물이고요. 그것과 상반되는 니은 대자 존재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는, 의식 변화 가능성이 없는, 이건 의식이 있겠죠. 그리고 고정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했는데 고정적이지 않다 같은 표현으로서 뭐 가변적이다 이런 표현 가능할 것 같은데 상반되니까 그 특성들이 상반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의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의식이 있겠고 대자 존재는 사물이 아니라 뭐겠어요? 나 혹은 타자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자유와 초월을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유와 초월의 힘은 의식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니은 아까 자유와 초월을 의미하는 니은이 결국 의식이 있다라는 거겠지. 자, 의식을 지닌 인간. 내가 아까 이거 사물이라고 했으니까 나 또는 타자라고 했었죠. 이게 곧 아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인간이었죠. 그렇죠? 인간과 사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인간이 나와 타자로 나누어졌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한다. 자신을 규정하려고 한다. 아까 앞에서 직자 존재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고 긍정, 부정 판단,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지금 그것과 대조되는 대자 존재는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고 했었고 그러나 고정될 수 없는 존재인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 고정이 안 되니까.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소멸시키며 스스로를 넘어선다. 자, 스스로를 넘어서네요. 자신을 스스로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네요. 그렇죠?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월을 경험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해 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자유를 느낀다. 그러니까 아까 대자 존재가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왜 초월인지 자신을 소멸시키면서 스스로를 넘어섰기 때문에 초월인 거고요. 대자 존재는. 그리고 초월을 경험한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의식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자유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 존재가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사르트르의 존재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3문단 가볼게요.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인 즉 초월, 자유, 고정될 수가 없는 그런 대자 존재인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나누며 그러니까 결국 직자 존재, 대자 존재라고 나눔으로써 그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한 견해와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르트르의 존재론인 거고요. 아까 이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사르트르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한 타자가 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사르트르의 존재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자존재인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나눴고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한 거죠. 타자, 나를 바라보는 자. 사르트르는 타자가 나와 짝을 이뤄 이 세계에 우연히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 초월적 존재인 신의 존재를 부정했기에 이러한 출현, 즉 우연한 출현을 우연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신의 존재를 만약에 긍정했다면 신이 나와 타자의 존재를 이렇게 출현시켰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나와 짝을 이루어서 이 세계에 출현한 타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연성으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우연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인과관계 그리고 사르트르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타자의 시선 아까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 시선을 그 끝에 닿는 모든 것을 객체화해버리는 무서운 힘이라고 하였다. 그럼 결국 그 타자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자 그 타자의 시선
끝에는 나가 존재하는 거고요. 나를 객체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사르트르는 타자가 시선을 통해 나를 사물처럼 일정한 이미지로 만들어 고정하려 한다고 보았으며, 사물처럼, 앞에서 사물은 즉자 존재로서 고정되는, 그리고 고정되는, 그래서 의식이 없고, 그에 따라서 의식이 없는 존재, 자유와 초월을 못 느끼는 존재가 사물이었고 즉자 존재였고, 그렇게 고정하려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나를 고정하려는 타자의 시선을 부정하기 위해 타자와 시선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며 갈등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타자의 관계인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 타자의 시선의 끝에는 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끝, 그 대상을 객체화시킨다. 객체화시킨다. 마치 뭐처럼? 사물처럼. 근데 그럼 내가 그에게 있어서, 타자에게 있어서 사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며 결국 즉자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즉자 존재의 반대 표현이 대자 존재였어요. 대자 존재가 자유와 초월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즉자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유, 초월, 이런 거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타자, 나를 객체화시키기 때문에. 자, 다음 문단 가면,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 인간은 타자를 거울 삼아 자신의 존재를 파악, 변화할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을 소멸시키면서 자신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함으로써 그 초월을 경험함으로써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인간이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아까 그 갈등 관계, 나와 갈등 관계인 타자, 그리고 그러한 타자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난 네가 보는 대로, 네가 규정지는 대로 그렇게 되는, 그렇게 고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 인간은 자신이 타자와 다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고,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인간은 자신이 존재라고 믿었던 자아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냥 변화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자아에 대한 고정적인 존재의 결핍, 결여, 고정적인 존재의 결핍, 결여, 고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정이 돼버리는 순간, 즉자 존재, 마치 돌멩이와 같은 사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 과정은 쌍방적이라 타자의 초월 또한 상대에게는 타자인 나를 부정하면서 이뤄진다. 타자의 초월, 그 타자의 초월 또한 상대에게는 타자인 나를 부정하면서 이뤄준다. 그러니까 결국 나와 타자, 이 타자의 시선을 부정하면서, 타자를 부정하면서 나가 초월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타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자 입장에서 타자가 스스로는 나잖아.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타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자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관계 같니? 서로가 지옥이지만 상부적 관계죠, 결국. 즉 상호 보완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초월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타자를 부정해야 나가 완성되고 나가 완성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문단인데요. 5문단.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갈등하지만, 자, 아까 시선 갈등이었나? 시선 투쟁이었고, 그 갈등 관계. 타자는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은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지. 타자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는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근거. 나 스스로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는 내 존재, 내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그 이미지는 나 스스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이미지라는 거지. 타자를 통해서,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내 존재에 대한 그것도 역시 근거라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특성을 파악해간다.
사르트르는 이 세계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타자뿐이다. 다른 존재가 만약에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든다면 그 존재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되는 건데 그런 존재가 타자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사르트르는 인간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시선으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나의 이미지, 나의 근거 찾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아의 존재 근거를 제공해주는 나와 타자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것, 즉 나눌 수가 없는 것 그런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문제 그 까미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까미는 인간관계를 계약이나 연합에 의해 조정 가능한 관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좋은 일에는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관계로 파악했다. 자, 인간관계를 까미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서 우호적 관계로 봤어요. 우호적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사르트르가 말했던 인간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가 다소 갈등 관계인데 그 갈등 관계가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서 나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본 반면 까미는 우호적 관계, 좋은 관계로 일단 본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까미에게 타자는 나와 화해, 협력, 공감이 가능한 존재, 타자를 바라보는 타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르트르와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르트르가 타자를 갈등관계, 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지옥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더 성찰할 수 있고 나의 이미지들을 더 볼 수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일단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까미는 만약 우리라고 하는 것, 즉 나와 타자가 함께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것, 같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감이 가능한 우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화해, 협력, 공감이 가능한 존재인 타자가 함께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까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인용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선재성을 주장했다. 우리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것이야 나도 있는 것이다. 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까미는 우리를 집단적 연대 관계로 생각하면서 나는 개인적이고 고독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한 나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연대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까미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를 우리라고 묶음으로써, 우리라고 개념화함으로써 그런 우호적인 관계로서 타자와 나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사르트르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그 사르트르의 견해와 관련해서 보기 박스에 나온 또 다른 학자인 까뮈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